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도 KB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통계가 3월 9일 날 발표된 거고요. 가장 최근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이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저는 서울 쪽 아파트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워낙 금액이 비싸고 또 대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인천은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넓은 지역인데 경기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원이 줄기차게 아주 뜨겁게 많이 올랐고요. 분당이 많이 올랐죠. 이 옆으로 쭉 계속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해당되는 도시가 많습니다. 안양이 작년에 멈칫했었죠. 규제를 받다가 이제 규제라는 것은 거의 수도권에서는 일반화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부천은 꾸준히 올랐죠. 광명 꾸준히 올랐습니다. 안산이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은 오르다가 멈췄다가 워낙 여기는 서울과 같죠. 워낙 비싼 아파트이고요. 구리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용인이 작년 연말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흥이 최근 들어서 오르기 시작했고요. 군포도 최근에 올랐습니다. 의왕이 작년 여름까지 멈추었었죠. 이때 공급이 많았었고요. 공급이 다 해소되면서 또 그동안에 오르지 않은 거를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는 듯이 무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산이 평택의 영향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급이 많은 그런 문제로 오르지 않다가 올해부터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고 동탄의 상승을 워낙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동탄 바로 옆이어서 올 연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안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평택처럼 공급이 아주 많은 평택 안성이 그렇게 되겠죠. 그 외는 보면 경기 북부가 많습니다. 김포도 공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경기 북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편 부천 제 경험상 부천이나 삼본 군포죠. 이쪽이 좀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천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올랐었는데 삼본은 군포가 그렇죠. 평촌에 비해서 오르는 게 많이 늦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오르는데 지금 이제 과연 이게 막바지일까? 아니면 계속 오를까? 어쨌든 같은 수도권에 있어서도 이 오름세가 다른데 투자를 고려하는 또는 이제 실수요를 고려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가 앞으로도 더 오를까? 더 살기 좋을까가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를까가 매우 중요하죠. 그 말씀을 좀 간추려서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수도권의 지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일부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할까요? 이러면 수도권이 거의 그래도 다 보이는 건 아니죠.
서울이 꾸준히 앞으로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오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오른다라고 말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더 오를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공급이 모자란다. 많이 올랐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죠. 거의 한 6, 7년 동안 무지 올랐습니다. 전세가도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 할 때 전세가 한 3억 했다면 이게 한 7억이 올랐다면 이것도 한 4억 5천 뭐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갭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전세가는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자율이 어제 발표됐죠.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이자율이 낮아졌었는데 어제 날짜로 이자율이 0%대를 또 낮아졌습니다. 이자가 낮아졌다면 이제 집값이 더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테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서 이 경제를 살리겠다 마음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뭐 제 전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율이 낮아지면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이 모자라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특히 이 서민층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모든 생계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출퇴근이 가까운 쪽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높지 않은 움직이는 사람들은 공급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실제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적은 쪽이 오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투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은 주변 경기도 주변 지역에서 공급이 많지 않은 또는 호재가 있는 공급이 많지 않고 호재가 있다라면 서울이 오르는 만큼 꾸준히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주변의 수도권도 오를 거라는 거죠. 아마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실제 이 도시에 적용을 해보면 구리가 바로 서울 옆입니다. 꾸준히 올랐고요. 이 북부 쪽보다는 이 남부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과천, 안양, 성남, 수원, 의왕, 그리고 분당, 광명, 부천. 그러다가 최근은 인천. 그죠? 자, 이 경기 북부 쪽은 좀 늦게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이제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것. 그리고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신축이 여기도 좀 있죠. 신축 위주로. 그리고 역세권이나 신도시 위주로 오른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쪽이 오를 거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공급이 적은 쪽이 더 오를 거다. 신축 아파트가 더 오를 거다. 구축이어도 위에 이런 데 해당되고 또 호재가 있다면 오르겠죠. 구리 같은 데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광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역세권 중형이 안정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거나 실수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상승률이 높은 물건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가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 경매가 많이 진행돼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감정가와 실제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시차에 의해서 감정하고 진행되는 게 보통 한 6개월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신권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 무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략 한 보름 이상, 한 20일 가까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야 될 물건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정체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물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수도권의 상승을 추측하는 그런 쪽이 의견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여러분이 여전히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텐데, 실제 제가 골라놓은 물건 중에서 인천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경기권에 있어서 추천할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들 경기도에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많죠. 그리고 이 물건들이 대부분 제가 파랗게 표시한 제 나름대로 표시한 것들이 대부분 저평가됐거나 가격이 저렴한 이런 물건들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제 나름대로 모은 게 관심 물건인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경기도 그 중에서 제가 좀 특별하다고 좀 더 낫다고 저는 이렇게 별표를 해놓거든요. 요 물건들을 한 10개 또는 한 15개 정도 훑어보죠. 그러면서 그 물건의 특성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이 3월 17일입니다. 3월 18일이면 당장 내일 입찰인데요. 경기 북부 쪽이죠. 남양주니까. 이쪽이 잘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진접이라는 곳에 신축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호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오르고 있는 단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진접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었고요. 몇몇 단지가 이미 가격이 상승했더라고요. 제가 3억 6천으로 보는 거는 당연히 호가입니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매도자 우위 때는 호가가 실제 거래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시면 4억을 넘어가죠. 예. 저는 뭐 보수적으로 한 3억 7천, 6천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저평가된 게 분명하죠. 진접이 장래에도 꾸준히 오를까는 남부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만, 이쪽으로 실수요를 고려하신다면 또는
단타를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내용이 청 괜찮고 단지는 뭐 이 정도면 중간 규모죠. 한 10년이니까 신축은 아니고 준신축 정도. 예.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진접 지하철이 근처로 지나간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한 몇 년 후에 개통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여기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어쨌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남양주가 그런 쪽으로 물건들이 좀 몇 개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진접은 아니고 별내동, 그리고 이쪽이 신도시가 계획돼 있지 않나요? 물론 신도시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호재들이 좀 있는, 예, 그래서 남양주가 좀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기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구리입니다. 구리는 저는 뭐 꾸준히 추천을 하는 쪽인데, 실제 주거 환경 자체는 그렇게 뭐 깨끗하다거나 이런 도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바로 서울 옆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러면서도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신설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가격을 보니까 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축이 아닙니다만, 네, 호가가 여기 실제 그래프도 그렇게 보이고요. 예, 네, 59평방, 예, 가격순, 저는 항상 이렇게 가격순으로 좀 보기 쉽게 만들어서 판단합니다. 사악이 홀 넘어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평가됐다. 이 아파트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입니다. 25년 정도 된 단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시내 중심이죠. 아까 제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이 말씀을 빼먹었네요. 주변부보다 중심 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중심 쪽이 더 비싸겠지만 주변부는 제 경험상 잘 안 올라요. 상승기 때는 뭐 처분이 되는데, 상승기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중심부 위주로 거래된다는 거,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자, 구리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몇 개 보입니다. 저평가되었죠. 네. 뒤에도 한두 개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포가 신도시,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평촌 가까이 있긴 한데, 평촌에 비해서 가격이 잘 안 움직이는 동네입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촌이 오르면 군포는 한 1년, 2년 있다가 올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곳인데, 오를 때가 됐는데 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네요. 물론 여기는 신축이 많지가 않습니다. 평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어쨌든 주거 환경은 뭐 조용하고 괜찮은 쪽이긴 한데, 평촌에 비해서 활기가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소형이 중소형 뭐 이런 쪽 아파트가 많죠. 어쨌든 군포가 오르기 시작했다. 여태 안 올랐으니까 당분간 별일 없다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평촌이죠. 예, 평촌은 대형 평수, 물론 뭐 3본도 대형 평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 평촌의 대형 평수는 이제 나이 많으신 그리고 뭐 중산층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접근성 당연히 좋고요. 지하철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재건축 이런 호재들도 있어서 꾸준히 오르는 신도시 중에서는 뭐 분당 다음으로 선호하는 데가 평촌이 아닌가. 많이 올랐음에도 이 대형인데 또 이렇게 또 더 오르고 있네요. 대형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형이나 뭐 중소형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거래가 잘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평촌 같은 데는 거래가 잘 되지만 좀 벗어나면 이 대형이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또 안 팔리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을 중대형, 대형을 선택할 때는 금방 팔 수 있을까? 또는 꾸준히 오를 수 있을까? 꾸준히 오른다는 건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대형, 물론 이제 최근에 대형이 공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래를 반드시 체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수원이 시내는 많이 올랐고 중심부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도 많이 올랐는데 이 건국동은 뭐 신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호메시라고는 또 좀 다른. 근데 여기가 최근에 잘 안 오르는 지역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당선 연장 호재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실제 지하철이 다닐라면 아직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년 후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호재, 지하철 호재 이런 거는 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많이 올랐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 단지 규모가 작다. 이게 지하철 호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호밋이라고는 좀 다르다. 약간의 주변부다. 그리고 브랜드 역시 그렇게 뭐 알려진 곳이 아닌 이런 쪽은 저는 금액을 제대로 주고라도 사라 이런 거하고는 다른 저렴하면 투자를 한번 고려해봐라. 근데 실제 낙찰은 또 저렴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은 강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투자했다면 호메실 그 지하철이 발표되기 전에 그 가능성을 보고 저렴할 때 투자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봤다면 굳이 여기 아니어도 호메실도 한 1억씩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또 그 이상도 오른 데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건국동보다는 호메실 중심 쪽 그리고 신축도 많이 있거든요. 준신축 이런 쪽으로 갔었지 굳이 이거를 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않느냐에 사실은 좀 극명한 어떤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는. 자, 영통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영통에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죠. 주변이 많이 오르니까 저평가되어서 많이 올랐고 물론 살기는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신축 망포동 주변 이쪽 신축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신축은 아니거든요. 구축이죠. 그럼에도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네요. 제 주변 분들에게 영통이 뭐 더 오를까? 작년만 해도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확 올라주네요. 따라가야 되나? 그거는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국동처럼 영통이 살기 좋은 안정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상승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평가되어서 더 오르는 쪽. 그러나 앞으로의 상승세는
아까 제가 이제 신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축, 준신축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이 아니니까요. 여기가 여기 호재라 그러면 인덕은 동탄선 정도 그런 호재밖에 없거든요. 자, 그 대신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점은 동탄원 옆이었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형,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동네인데 이 물건이 약간 특이합니다. 2억 2천에 감정되었을 때 이 가격이 거의 맞다라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이게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임차인이 2억 3,500. 그러니까 2억 3,500 이하에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못 쓴다 이렇게 생각했고 누군가가 잘 모르는 분이 낙찰을 받고 포기했네요. 1억 8천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모자라는 걸 물어줘야 되니까. 2억 3,5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못 쓰는 물건으로 봤는데 바로 옆에 동탄원이 많이 회복했죠. 작년 후반기 또 현 시점, 올 연초 현 시점 많이 회복되면서 여기가 화끈하게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낙찰 받아도 되죠. 예, 아까 여기 밑에 임차인이 2억 3,500이었으니까 거기다 고맙게도 앞에 누군가가 1,580만 원을 대금을 미납해서 이거를 법원에 지금 보관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꼭 2억 3,500에 입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억 2천에 입찰해도 돼요. 여기 1,500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물어주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2억 2천에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많이 회복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명도는 뭐 아주 쉽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산이 작년부터 신축 분양권 위주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호재가 있는 또는 신축 위주, 역세권 뭐 이런 쪽이었는데 안산의 호재라 그러면 일단은 뭐 신안산선 여전히 앞으로 개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신축 위주로 역세권 위주로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들이 여럿 보이더라고요.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지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수지는 이 공급량을 잘 보셨어야 돼요. 작년까지 재작년 매년 동안 공급이 무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공급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죠. 미리 예견된 거였고 그러면서 분당 성남이 오르고 광교가 오르고 수원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수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그 위치상 그리고 이 공급량이 많다가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든 그렇다면 이 수지의 상승세는 이미 예견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평가됐죠. 뭐 광명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안산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천천동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화서역 주변 뭐 많이 오른 거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기 뭐 주거 환경 나쁘지 않고 학교 옆이고 이런데 최근 들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호재들이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호재가 생겼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린벨트죠.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즘 상승세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소문은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될 텐데 여러분도 좀 귀를 많이 열고 계신다면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게 가격으로 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중간에 어떤 쪽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나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기도 남부권 위주로 추천할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